산슬리 켈리슬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업 진로를 결정하는 데 사용했던 정보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해요.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적성에 맞는 것을 찾더라도 앞으로의 전망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결정하기엔 두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서 알아보고 확신을 가지고 임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엔 열정 있고 좋아하는 것에만 혈안을 쏟다가 혹시 그만큼의 노력, 가치를 미래에 인정받지 못할까봐 걱정하기도 하거든요. 저도 약 5년 전 데이터 분석가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방향성에 대해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특정 직업의 전망을 알아볼 때 네이버, 유튜브나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가능성이 많다는 말도 있고 AI가 나타나면서 향후 점차 사라진다는 이야기도 많고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최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서 제 직업을 결정하는데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내가 노력한 만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줄이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알아볼 데이터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앞으로 말씀드릴 데이터는 미국 노동통계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앞으로는 미국 노동통계국을 짧게 BLS라고 부를게요. BLS는 미국 노동부 산하의 기관으로 미국 연방 통계 시스템의 주요 기관으로서 경제 지표 발표, 노동시장 분석, 심지어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미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과 미국의 직업 시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사한 추세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자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한국과 미국의 고용 시장을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챗GPT가 답변을 준 내용인데요. 물론 모든 직업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IT 분야와 같이 컴퓨터 기반의 직업들은 글로벌화된 경제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가 다르다 보니 시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 IT 분야에 종사하시는 한국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에서 유행한 것이 보통 2-3년 정도 걸려서 한국 IT 산업에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과 같이 지리적인 환경에도 많이 의존되는 직업군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꽤 클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데이터가 내가 찾는 직업에 얼마나 적용될지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미래 예측에 대한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밑에 남겨놓은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아래에 Occupational Projections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직업 전망 데이터, 즉 특정 직업군에 대한 미래의 고용 추세를 예측한 데이터를 말하는데요. 이 테이블을 나타내는 방법은 서로 관련된 6단계 노동력, 종합경제, 소비부문 및 제품별 최종 수요, 산업 생산량, 산업별 고용, 그리고 작업별 고용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우선 테이블을 이해하기 위해서 각 컬럼들의 의미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Occupation Title, 직업명을 의미하며 해당 데이터 행에서 다루고 있는 직업 또는 직업군의 이름입니다. 다음은 Occupation Code인데요. 직업 코드를 의미합니다. 각 직업에 부여된 고유한 식별 코드입니다. 보통 정부나 연구기관에서 사용하는 표준 분류 체계에 따라 할당되는 거라 우선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Employment 2022, 2022년 고용수를 의미하는데요. 2022년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입니다. 그 옆에 Employment 2032, 이건 2032년에 해당 직업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의 수겠죠. 다음에는 Employment Change 2022 to 2032. 이거는 2022년과 2032년 사이에 해당 직업의 고용자 수가 얼마나 증가하거나 감소할지를 나타내줍니다. 그 옆에 Employment Percent Change 2022 to 2032. 이건 그 왼쪽에 2022년 대비 2032년의 고용자 수 변화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고요. 다음으로 Occupational Openings 2022 to 2032 Annual Average. 이건 2022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직업 공석 수입니다. 이는 퇴직, 직업 이동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Median Annual Wage 2023. 이건 2023년 연간 중간임금인데요. 중간임금은 모든 근로자를 임금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입니다.
네, 다음으로 typical entry level education. 일반적인 초기 입직 교육 수준을 의미하고요. 해당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교육 수준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 학사학위, 석사학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work experience in a related occupation. 관련 직종에서의 경력을 의미하는데요. 해당 직업에 들어가기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관련 직종에서의 경력입니다. Typical on the job training은 일반적인 현장 교육을 의미하고 해당 직업에 종사하면서 받게 되는 일반적인 현장 교육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단기, 중기, 장기 현장 훈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테이블을 보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컬럼을 소팅을 해볼게요. 저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가장 크게 변화가 일어날 직업이 궁금해서 Employment Percent Change 2022 to 2032 이 컬럼을 클릭해볼게요.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장 증가 비율이 클 예상 직업군은 Wind Turbine Service Technicians이네요. 향후 10년 동안 풍력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종이 무려 44.9%나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0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대략 11,200명에서 16,200명으로 늘어난다고 예상하고 있네요. 이런 사실이 좀 흥미롭지 않나요? 이렇게 데이터들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시야도 넓힐 수 있는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 순위는 Nurse Practitioners, 한국어로 간호사 실무자 또는 전문 간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고급 간호 실무자로 Typical Entry Level Education 컬럼에서 볼 수 있듯이 최소 석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직업 타이틀이 너무 추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밑에 Show High Example Job Titles 여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직업군에 포함되는 세부 직업들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그 밑으로는 데이터, 통계, 정보 보안 관련 직업군이 있고 흥미롭게도 전염병 학자가 순위에 있네요. 제가 예전에 데이터 분석가를 결정하려고 알아볼 때는 이 직업군은 크게 변할 직업군으로 보지 못했었는데 아마 코비드 이후로 앞으로 많이 생길 것으로 추측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Employment Percent Change 2022 to 2032 컬럼을 클릭해서 오른차순으로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가장 감소 비율이 클 직업군은 타자 관련 직종, 시계 수리 직종 등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테이블을 봐보시면 이제 정보가 너무나 많죠. 그럼 이 방대한 정보 중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간추려서 보는 법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미래의 비율이 적어도 10%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군을 확인해보고 싶으니 Employment Percent Change를 미니멈을 10으로 두어볼게요. 그리고 만약 연봉 기준을 좀 높게 잡고 싶다 한다면 이런 부분도 필터할 수 있는데요. 한번 미디언이 현재 물가 기준으로 약 1.3억 이상인 직업들로 찾아보기 위해 미디언 애뉴얼 웨이지는 10만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필터를 적용한 다음 서브밋을 눌러볼게요. 테이블이 새로 고쳐졌으니 Employment Percent Change를 클릭해서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이처럼 상위 부분에 데이터, 통계, 정보 보안 직업군 관련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꽤 높은 순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 Employment Percent Change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게 증가되는 비율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데이터 사이언스 직업군보다 낮기는 하지만 2032년 고용수와 직업 공석수로 보았을 때 소프트웨어 개발 직종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순위 부분에 간호, 데이터, 통계, 정보보안, 헬스케어, 이사보조, 개발자, 보험 계리사 등이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호, 의사, 보조 관련 직종은 신입 단계에서 석사 이상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 지금까지 보신 데이터들은 2032년까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2024년 후반에는 2033년까지의 예측 데이터, 즉 1년씩 더 업데이트 된다고 하니 다음 데이터를 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BLS 홈페이지에서 방금 보여드린 데이터 말고도 정말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공부하면서 찾아보시면 흥미로운 것들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 어디에서 거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것처럼 특정 지역의 분야별 평균 임금 등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정보화 시대는 이제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필터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유용한 정보나 피드백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